외로울 땐 코인 소개팅. 잠깐! 구독, 좋아요는 누르셨죠? 안녕하세요. 코인 소개팅 MC 문다연입니다. 저희 코인 소개팅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매김해주신 우리 김PB님께서 사실은 작년부터 경제 위기만을 쭉 얘기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투자 한 스푼 유튜브 채널을 봐도 이제 그 말씀하신 경제 위기가 다 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까지 쭉 일관성 있게 경제 위기를 말씀하신 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은행 파산 이슈라고 합니다. 은행 파산 이슈 올해 초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김PB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PB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 위기, 그중에서도 은행 파산 위기로 인해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좀 붕괴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쭉 해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은행 위기가 오면서 자산 시장이 붕괴할 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암호화폐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 요거에 대해서도 좀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코인 소개팅. 이 은행 파산 위기인 것도 알겠고 자산 시장이 좀 붕괴될 수 있다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가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그 내용까지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행 파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쭉 짚어볼 텐데요. 말씀해 주실까요? 자, 일단 우선 가볍게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이제 은행주를 많이 팔았거든요. 워렌 버핏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가고 전 세계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워렌 버핏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투자로 또 돈을 또 많이 번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이 은행주도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은행들이 위험하다. 악성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다 떠안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워렌 버핏 사단들은 경고를 엄청나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위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코인 소개팅. 10년을 투자하지 않을 기업에는 1초도 투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류의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가치 투자자인데 그런 워렌 버핏이 은행주들을 팔고 있다는 건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올해 초반에 또 은행 이슈로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차트가 지역은행 ETF 차트예요. 쉽게 말해서 지역은행, 지방은행, 미국에서 상장된 지방은행들을 모아놓은 이런 ETF인데 현재까지 5개 내외에 미국 은행이 부도가 됐습니다. 스위스 은행도 하나가 붕괴가 됐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시그니처 뱅크, 실리콘밸리 은행, 실버게이트 은행, 크레딧 스위스. 특히 이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이었던 은행이어서 실버게이트가 붕괴됐을 때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놀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5개 내외의 은행이 부도가 되거나 아니면 인수가 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가격이 쭉 떨어진 이후에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은행 위기가 왜 오는 걸까? 그리고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코인 소개팅. 자, 은행 위기는 결국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이에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바닥인 0.25포인트에서 5% 넘게 엄청나게 빠르게 금리가 올라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물가를 긴급하게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다고 보고 있는데 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게 되면 은행에서는 세 가지 위험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예금 인출. 지금 미국 대형은행들은 이자를 1년에 0.1%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 금리에 맞춰서 수익률이 높아진 자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MMF,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데 최근 이제 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머니마켓 펀드 쪽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은행 가면 이자 0.1% 주는데, 머니마켓 펀드에서는 똑같이 은행이랑 비슷하게 안정적이면서도 이자 5% 넘게 주니까, 이제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금 인출이 많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산 손실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채권 투자했던 게 손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금리랑 채권 가격이랑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보유했던 자산에서도 손실이 많이 났고, 마지막으로는 대출 태도, 뭐 대출 기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경제도 어려워지고 금리도 많이 높아지니까 은행들이 아무한테나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1억, 2억 이렇게 쉽게 돈을 내줬던 사람한테도 이제는 5천만 원만 대출해주고 이자도 더 높게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가 높아져서 이자도 비싸졌는데 은행에서 대출도 더 안 해주니까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투자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이제 여기저기서 대출도 받고 동원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금을 동원할 자금줄이 씨가 마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되면서 세 가지가 동시에 악화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앵커님이 보셨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은행 위기가 더 심해질까요? 아니면은 은행 위기가 이제 좀 뭔가 잠잠해질까요? 근데 저는 일단 지역은행 ETF 그래프를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2023년 2월부터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은행 리스크에서 더 나올 만한 리스크가 있을까 싶어서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져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김피비님 생각은 어떠세요? 코인 소개팅. 저도 당연히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번 그럼 우리 지표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은행 예금 유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은행 예금이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는지를 쉽게 보여주는 표예요. 1973년부터 현재까지 5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은행 예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지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1975년 이후로 최대 수준으로 지금 은행 예금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때 당시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이고,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 터졌었던 2002년 당시인데, 닷컴 버블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했고, 그 당시에 경제가 위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예금이 많이 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은행들이 붕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 경제나 자산 시장에는 큰 문제는 없는 느낌이거든요. 비트코인도 뭐 크게 폭락하지 않았고, 지금 주식들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은 오히려 최근에 더 올랐다 보니까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인 소개팅. 그럼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가는 본질적인 이유가 결국 이 MMF 때문이에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이자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성은 예금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 보니까 MMF 쪽에 사람들이 많이 돈을 넣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MMF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어주고 난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쇼크 터지기 직전에도 이 MMF 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나서 코로나 쇼크 이후로 주가도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경제가 많이 힘들었었죠, 잠깐 동안. 근데 지금 최근 한 1, 2년 동안 MMF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많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MMF 쪽으로 돈이 많이 안 몰려야 예금에서 돈이 덜 빠질 거 아니에요. 은행 예금이 빠져서 지금 MMF 쪽으로 오고 있는 거니까 다시 이 MMF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예금으로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도 MMF 쪽 자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매번 이렇게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MMF가 급증을 했어요.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경제 위기를 유발하고 은행 부도를 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프를 보여주신 것처럼 확 급증한 그 세 가지 포인트 이후로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갑자기 좀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외로울 땐 코인 소개팅.